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쪼잔하고 치졸해서야 어떡하나요? 항상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지만 이번에도 참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간 공식 입장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영수회담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의 제1야당 수반인 대표의 회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도 적절하고 민생을 위한 회담을 이제는 할 때가 된 것도 맞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도 기록에 남을 일이고 이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안 했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장도 기각됐고 윤석열의 핑계가 범죄자와는 얘기 안 나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데 국힘의 공식 입장이 굉장히 웃깁니다. 국민의힘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다. 뜬금없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국힘은 영수회담이라는 뜻 자체를 모르는 인간들만 모였나 봅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나누는 회담인데 뭐가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전제군주인가요? 영장까지 기각된 마당에 언제까지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할 건가요? 최소한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죠. 그리고 뜬금없다는 건 너무 치졸한 변명 아닌가요? 민생회담은 1년 365일 가리지 않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생회담에서도 시기와 절차가 있는 건가요? 민생이라는 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돌아가는 건데 도대체 뭐가 뜬금없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 직후에 평소에도 안 하던 말을 한 거면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철저히 이재명 대표를 외면하던 임기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했고 심지어 당 차원에서 대표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인하면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난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가 뜬금이라는 건지 저는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안 할 거면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것도 너무 뜬금없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냥 윤석열이 너무 생각 없고 무능해서 무서워서 못 만난다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하고 대통령실도 할 말 없죠. 국힘에서 이렇게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국힘의 입장과 다르게 윤석열 본인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민생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아직 불편하다면 야당 지도부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힘을 질타했겠죠. 대통령하고 맞지 않는 의견을 왜 함부로 내냐, 정정하라. 이런 식으로 질타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질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따로 한 번 더 냈겠죠. 그런데 윤석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도 묵묵부답입니다.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힘 입장이 본인들 입장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너무 웃긴 겁니다. 민생을 챙길 생각, 경제를 살릴 생각 애초에도 없긴 했지만 이건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직장인으로 치면 일하기 싫다고 그냥 안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며 이게 잔류하는 이유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김정은같이 수령 동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북한 체제의 수령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인 사람이 어떻게 공산당보다도 더한 짓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협치라는 걸 입에 올릴 자격도 없고 그걸 아는 건지 협치는 이제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미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도 존중 안 합니다. 영장이 기각됐을 정도면 한동훈 장관을 질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고 이재명 대표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뚜렷하게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대 범죄 혐의자로 표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아니고 심지어 판사도 미리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 하죠. 그런데 일개 법무부 장관이 마치 모든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게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확신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이런 생각 없는 언행을 질타하고 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본인도 그런 장관만 믿고 있었던 걸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본인이 원하던 결과이기도 하고요. 1년 반을 대한민국과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반성은 하지도 않고 또 야당 탓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1년 반 동안 일했는데 남은 3년 반에 이렇게 안 할까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도 할 말이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너무 뻔뻔한 게 추석 당일에 일정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재명 대표 제안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고 대통령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응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 입장도 국힘 뒤에 숨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치졸한 인간이 또 있을까요? 심지어 추석에 있던 일정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에 사는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청와대 영민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만 3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굳이 청와대를 안 쓰겠다면서 용산으로 옮겨놓고 또 청와대를 쓴다는 점, 원폭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점, 명분 없는 오찬을 또 세금으로 즐겼다는 점입니다. 원폭 피해자, 우리가 보듬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이번에 초청한 것도 한국과 일본에 사는 원폭 피해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발언들을 보면 이건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건데 왜 우리가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식민지 시절 타양살이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결국 이것도 무슨 소리죠? 원폭 피해자들에게 일본에 대신해서 사과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일본에 방문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초청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거죠. 이게 너무 웃긴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것과 사과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한일 관계를 마치 본인이 잘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제대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를 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이고 한일 관계가 어려워서 그간 피해자들의 삶을 힘들게 했나요? 78년 전에 원폭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이야기해야죠. 일본의 잘못을 왜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며 한일 관계가 왜 좋지 못했는지를 빼놓고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역사관이 뒤틀리고 무능하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오염수 방류는 대체 어떡할 건가요? 홍범도 장군은 왜 독립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나라를 독립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인데도 역적 취급을 하나요? 독도 관련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줄인다네요.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공식 인정했는데 이건 아직도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한일 관계를 운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오찬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거 오찬비요, 만찬비요 싹 다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만찬과 오찬을 한 사례들이 명분이 없습니다. 보통 만찬 같은 건 국빈들을 모실 때 야당 대표나 기업 대표들을 초빙해서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당 지도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부르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서 만찬을 즐깁니다. 술은 빠지지 않고 이 명분 없는 만찬이 아무도 반격을 안 합니다. 하긴 특활비도 상세기로 피하려고 분할 결제하는 사람인데 본인 밥 먹고 술 마신 걸 공개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작 1년 반 동안 나라 하나가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는지 제대로 알았습니다.